이 집 네가 내놨냐? 누구 맘대로 팔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집주인이니까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카드값을 쌓아갔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월급을 당연한 듯 가져갔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았지만 남편이 등기권리증을 훔쳐 사채업자에게 넘기려 한 그날 밤 지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이 화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이지수 씨,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이 집 보러 오신 분들인데 인상이 아주 좋으시네. 자, 들어오시죠. 김 사장 뒤로 중년 부부 한 쌍이 조심스럽게 실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단정한 블라우스 깃을 한번 매만지고 입구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밖이 덥죠? 거실부터 천천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매수 희망자인 남편 쪽이 신발을 벗으며 거실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야, 채광이 아주 끝내주네. 딱 봐도 이게 남향이죠? 해가 집 안 깊숙이 들어오는 게 아주 복스럽네요. 네, 어르신 말씀대로 남향이고요. 햇빛이 잘 들어서 겨울에도 따뜻해요. 작년에는 제가 마음먹고 베란다 창호까지 최고급으로 싹 다 교체했습니다. 지수가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매수 희망자의 아내가 주방 쪽을 깐깐하게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도 깔끔하니 좋네. 근데 이 싱크대에 물은 잘 나와요? 수압이 약하면 속 터져서 못 살거든. 그럼요. 직접 한번 틀어보셔도 돼요. 지수가 주방 수도꼭지를 틀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물줄기가 콰아 소리를 내며 힘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 사장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욕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안방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자다 일어난 부스스한 머리를 해가지고는 거실로 튀어나왔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였고 얼굴에는 잔뜩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 사람들이 남의 집 안방까지 다 들여다보고 난리야. 당장 못 나가. 박 여사가 매수 희망자 부부를 손가락질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년 부부가 기겁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유, 이 할망구야. 여기가 무슨 남의 집이야? 이 집 지금 소송 걸린 집이야. 모르고 샀다가 길바닥에 놔앉고 싶어? 재수없게 남의 귀한 집에 들어오고 난리야. 당장 꺼져. 박 여사가 거실 한가운데를 대자로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매수 희망자의 아내가 남편의 팔을 다급하게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집주인 노인네가 저렇게 무섭게 구는데 이거 뭔가 골치 아픈 집인가 봐. 무서워서 살겠어?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손이 천천히 핸드백 안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파일 안에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서류를 매수 희망자 부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파트 소유권은 법원에서 판결 내린 대로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 같은 거 다 끝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집이에요. 여기 판결문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매수 희망자 남편이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 내용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그러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구먼.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지수 씨 이름으로 딱 되어 있고 걱정할 거 없겠네. 김 사장이 그제야 안도하며 박 여사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제발 가만 좀 계세요. 이 집은 이제 법적으로 이지수 씨 집이라니까요. 저희가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확인 다 하고 온 겁니다. 어르신 집 아니에요. 박 여사의 얼굴이 환한 보고처럼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박 여사가 이를 갈며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에서 민석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엄마. 왜 또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민석아, 큰일 났다. 이 독한 지수년이 지금 집을 내놨어. 부동산 사람들의 손님들까지 데려와서 안방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고. 어떡하면 좋냐? 박 여사가 목청을 돋우며 울먹이는 척 소리쳤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지순이가 감히 그 집을 팔아? 누구 맘대로? 거기가 누구 집인데 내 마음대로 사람을 들여. 지수가 박 여사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구 맘대로냐고?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지. 내 재산 내가 팔겠다는데 남의 집이래. 왜 사사건건 참견이야? 당신한테 허락받을 이유 단 한 가지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 야. 너 거기 안 서.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지수는 차갑게 시선을 거두고 매수 희망자 부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나머지 방도 마저 보시겠어요? 저희 딸 아이 방은 이쪽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지수가 복도 쪽으로 손을 내밀며 공손히 안내했습니다. 매수 희망자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지수의 당당한 모습에 믿음이 가는지 지수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여사가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전화기에 대고 민석아, 전현 잡아라. 전현 죽여야 한다. 며 악을 써댔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매수 희망자들이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간 뒤 거실에는 지수와 박 여사만 남았습니다. 박 여사가 소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이 집은 우리 아들 민석이가 너랑 결혼할 때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야. 네가 무슨 염치로 이걸 혼자 꿀꺽해? 지수가 박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꿈 깨세요. 이 집, 제가 번 돈이랑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산 제 집입니다. 민석 씨가 이 집 사는데 보탠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뭐라고? 에잇, 말세다 말세야. 네가 번 돈이 다 우리 집 귀한 아들 돈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내 돈을 따져?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내 명이면 그게 다 우리 아들 거지. 박 여사가 소파 팔걸이를 쾅쾅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다 판결 났습니다. 민석 씨는 그동안 돈 한 푼 안 벌고 도박만 해서 경제 기여도가 빵점이라고요. 오히려 위자료랑 양육비나 똑바로 내세요. 이 집은 이제 제 명이니까 토 달지 마시고요. 판결이고 뭐고 나는 몰라. 나 죽기 전엔 이 집에서 절대로 안 나갈 거니까 그리 알아. 어디 한번 나를 끌어내 보든가. 박 여사가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다리를 꼬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삼키고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일주일 전에 퇴거 통지서 받으셨죠? 민석 씨랑 어머님 둘 다 이름 적혀서 수령 확인까지 다 된 거예요. 나갈 날짜 이미 지났습니다. 흥? 그깟 종이 쪼가리에 도장 찍혔다고 내가 겁낼 줄 알아?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팩 돌렸습니다. 지수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짐 챙겨서 나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법원에서 집행관들 부를 겁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 소파에 앉아 계셔도 사람들 들어와서 어머님 팔다리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요. 짐은 몽땅 길바닥으로 내던져질 거고요. 동네 망신당하고 싶으세요? 어디 해봐. 해보라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박 여사가 거실 바닥을 손바닥으로 팡팡 치며 악을 썼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휴대폰을 꺼내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보신 분들 계약 의사 있으시대요? 아이고, 지수 씨. 집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저 노인네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나중에 명도 문제 생길까봐 겁내시네. 걱정 마세요. 제가 법대로 딱 부러지게 처리할 겁니다. 잔금 날짜 전까지 집 비워드릴 테니까 계약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수 씨만 믿고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지수예요. 지금 바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넣어주세요. 점유자들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서 강제 집행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씨.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셔서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법원에 접수할게요. 지수가 전화를 끊고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잠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석은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지수야, 나만 믿어.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 달콤한 거짓말을 바보처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대기업 대리였던 민석은 참 자상하고 똑똑한 남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 전 지수가 알뜰살뜰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까지 털어보태주신 돈을 합쳐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민석은 천사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수 이름으로 해야지. 고생해서 산 집인데. 내가 나중에 승진해서 돈 더 많이 벌면 그때 내 이름도 살짝 올리자.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민석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혼자 저렇게 두면 큰일 나. 고독사라도 하시면 어떡해. 지수야, 우리 딱 1년만 모시고 살자. 응? 지수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 안방을 박 여사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좁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은 사업한다며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더니 지수가 준 사업 자금을 들고 도박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지수의 카드 명세서에는 매달 수백만 원씩 정체 모를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새벽 6시부터 우리 아들기 살려야 한다며 7첩 반상을 차리라고 지수를 흔들어 깨웠고 임신 8개월에 몸이 부어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민석은 병실 지키기는커녕 지수의 가방에서 공인인증서를 찾아 대출받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며 지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다 참았습니다. 내 새끼 서아를 낳고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박 여사가 어디서 감히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리냐고 소리칠 때도 갓 돌 지난 서아를 포대기에 업고 새벽까지 재택근무를 하며 빨래와 설거지를 도맡아 할 때도 눈물을 삼키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민석이 지수 몰래 장롱 깊숙이 숨겨둔 등기권리증을 훔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려 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거래를 차단한 덕분에 지수에게 알림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새근새근 잠든 작은 방에서 지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검색창에 단어를 치는 지수의 손가락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지수는 민석이 도박장에 들락거린 날짜, 박 여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뱉은 녹음 파일, 허락 없이 긁어댄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모아 독하게 칼을 갈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저녁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어 서아를 봐주고 계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우리 서아,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응, 우리 강아지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지금 예쁘게 그림 그리고 있지. 지수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오늘 데리러 올 거니? 엄마, 미안해. 일이 좀 늦어져서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서아, 잘 좀 부탁해. 전화를 끊고 지수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핸들 위에 이마를 툭 얹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미러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다시는 지옥으로 안 돌아가. 지수가 낮게 은조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지수의 눈에는 눈물 대신 바위처럼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아파트 현관 앞에 법원 집행관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투명 테이프와 고시문 여러 장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입니다. 집행관들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던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헝클어져 산발이 됐고 잠옷에는 어젯밤 먹다 흘린 김치 국물 자국이 시뻘겋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뭐야? 아니, 이 양반들은 또 누구야? 남의 집에 신발 벗고 쑥쑥 들어오고 난리야. 박 여사가 덮고 있던 이불을 획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집은 현재 부동산 점유의 정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부터 고시문을 부착하겠습니다. 가처분?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긴 우리 귀한 아들 집이야. 당신들이 뭔데 딱지를 붙여. 소유주 이지수 씨가 정식으로 신청해서 법원 결정이 난 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자, 여기부터 붙입니다. 집행관이 박 여사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거실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노란 고시문 한 장을 벽에 대고
테이프를 푹 찢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누나를 부라리며 달려들어 고시문을 잡아 뜯으려 했습니다. 이거 안 떼? 내 집에 이런 지저분한 종이를 왜 붙여? 당장 떼라고, 이 양반들아. 박 여사의 날카로운 손톱이 종이를 핥히었지만 집행관이 벌써 내 귀퉁이를 단단히 고정한 뒤였습니다. 박 여사가 집행관의 팔을 사정없이 밀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나가? 당장 안 나가냐고. 남의 집 귀한 거실에 뭔 짓거리들이야. 지수가 거실 구석에서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녹화 버튼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법원 집행관님들 일하시는 거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 찍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겁니다. 고소, 신고, 이 천벌을 받으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에이, 독한 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망조가 들었어. 박 여사가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수의 손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집행관이 주방 입구와 안방문, 현관 옆 벽에도 고시문을 차례로 떡하니 붙였습니다. 박 여사는 똥개 훈련하듯 집행관들을 졸졸 쫓아다니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지만 집행관들은 속위에 경읽기라는 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고시문 부착 다 끝났습니다. 이지수 씨, 여기 확인 서명 좀 해주시죠. 지수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집행관들을 현관까지 정중히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여사가 거실벽에 붙은 노란 고시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를 확 뜯어버리려 했지만 슬며시 손을 내렸습니다. 아까 지수가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이를 득득 갈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아이고 민석아, 지금 법원에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집구석에 노란 딱지를 잔뜩 붙여놓고 갔다. 내 마누라 저 독종이 아주 사람을 잡으려고 환장을 했어. 너 빨리 와서 이 종이 쪼가리 좀 다 떼버려. 민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아 엄마, 나 지금 그거 신경 쓸 정신 없어. 돈 구하러 다니느라 바빠 죽겠으니까 일단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지수 전현이 집을 통째로 팔아치우겠다는데 넌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서 그래. 이 등신아. 민석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박 여사가 애꿎은 휴대폰을 소파 위로 획 내던졌습니다. 민석은 지수의 회사가 있는 커다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급하게 만든 박스 종이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꼴사나웠습니다. 이지수는 남편과 자식 버린 천하의 악독한 여자다. 민석이 기세등등하게 건물 정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출입증 없으시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거 나 비키라고. 나 여기 다니는 이지수 남편이야. 내 마누라 얼굴 좀 보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가로막아. 민석이 보안 요원의 어깨를 팍 밀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요원이 다가와 민석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좋게 말할 때 저쪽 인도로 나가세요. 민석이 발버둥을 치며 이거나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쳤지만 건장한 요원 3명에게 질질 끌려 인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와중에 피켓은 바닥에 떨어져
사람들 발에 짓밟혔습니다. 민석은 구겨진 종이를 주워들고 번듯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하며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풀이 죽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점심시간 지수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성준이 소개해준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법무사가 노트북 화면을 지수 쪽으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수 씨, 혹시 전 남편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가짜 전세 계약 같은 거 만들어서 버틸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지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돈이라면 영혼도 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미리 손 좀 써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바로 지수 씨한테 문자가 가는 서비스를 신청해 뒀거든요. 가짜 계약서 만들어봤자 소용없게 말이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좀 걱정되네요. 제 도장 함부로 찍고 다닐까 봐요. 걱정 마세요. 누가 지수 씨 이름으로 인감 떼려고 하면 즉시 통보가 가게 해놨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법무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덧붙였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쯤 강제 집행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고 증거자료 잘 모아두세요. 커피숍을 나서며 지수는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에 몰래 설치해둔 홈 카메라 앱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열자 박 여사가 드라이버를 들고 서아의 방 도어락을 득득 긁으며 억지로 열려고 용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즉시 사설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오후에 당장 방문해 주세요. 방 2개에다가 절대로 못 여는 보안장치 하나 더 달아야겠습니다. 네, 오후 3시면 가능합니다. 최대한 튼튼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회사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성준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민석 씨라는 양반이 건물 앞에서 피켓 들고 소란 피웠다면서 보안팀에서 연락 왔는데 괜찮아? 마음 많이 상했지? 지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보안팀에서 잘 처리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해. 회사 차원에서 법적으로 싹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이 나란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성준이 손에 든 서류 파일을 지수에게 쓱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 기획안이야. 지수 씨가 이 팀의 대장, PM 맡아줬으면 하는데 어때? 지수가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 제가요? 저 지금 집안일도 복잡한데 지수 씨만큼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 없어. 집안일 시끄러울수록 일에 파묻혀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한번 잘 생각해봐. 엘리베이터가 사무실 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파일을 가슴에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성준이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복도로 나섰습니다. 지수는 잠시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파일 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깊은 숨을 한 번 후 하고 내쉬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 지수가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보안업체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직원을 안내해 서아의 방과 자신이 쓰는 작은 방에 별도의 튼튼한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지문 인식까지 철저하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돌아간 뒤 거실에서 박 여사가 꾀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방문에 뭔 짓을 한 거야? 왜 문이 안 열리냐고. 지수가 복도에 서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방이랑 서아 방은 제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어머님이 거기 들어가실 일 없잖아요. 이 독사 같은 년이 시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가두려고 들어? 민서가, 이것 좀 봐라. 박 여사가 안방으로 쌩하니 달려가 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거실벽에 있는 조명 조절 판넬을 열었습니다. 거실이랑 안방 불 그리고 인터넷 전원을 시간 맞춰서 꺼지게 설정을 했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거실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고 텔레비전 유료 서비스도 다 끊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법무사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와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날짜를 꼽아보니 사흘 뒤였습니다. 지수는 확인했다는 답장을 보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베개 옆에 놓인 서아의 토끼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아끼던 인형인데 한쪽 귀가 터져서 하얀 솜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지수가 인형을 집어들고 터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박 여사가 분에 못 이겨 주방 냄비를 쾅쾅 내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부딪히고 수저통이 쏟아지는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지수는 서랍에서 귀마개를 꺼내 양쪽 귀에 쏙 끼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내일 회의 때 쓸 기획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와 그래프 위로 지수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밤 11시 정각이 되자 거실 조명이 탁 하고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불이 왜 꺼져? 인연이 기어코 불까지 끄고 난리야. 사람 살려. 지수는 귀마개 너머로 가물가물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은 채 만체하며 기획안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지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지수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사흘, 딱 사흘만 더. 지수가 노트북을 닫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토끼 인형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박 여사가 뭐라고 투덜대고 있었지만 지수는 이미 깊고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아파트 복도에 법원 집행관 4명과 이삿짐 인력 6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 중 선임이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수 씨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강제 집행 개시하겠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안쪽에서 웬 낯선 남자 3명이 팔짱을 떡하니 끼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은 안 깎은 듯한 수염에 시커먼 가죽 점퍼를 걸친 게 딱 봐도 험상궂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민석이 얼굴이 헬쑥해져서 입술을 바짝 말린 채 서 있었습니다. 못 들어와.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다 고소할 줄 알아. 민석이 팔을 벌려 현관을 가로막으며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내 중 덩치가 제일 큰 놈이 앞으로 쑥 나오더니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봐요. 우리 여기 정식으로 전세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여기 계약서 보이지? 우리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는 손 하나 까딱 못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집행관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약서를 훑어보던 집행관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지수가 집행관 옆으로 다가가 그 날짜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 계약서 쓴 날짜가 저랑 이혼 소송 시작한 다음 날이잖아요. 지수가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꼬집어 말했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집행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혼 소송 접수한 날짜랑 등기부등본 다 떼어왔어요. 집주인인 제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짠 가짜 계약서라고요. 이건 명백한 허위 계약입니다. 집행관이 두 서류를 대조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내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습니다. 자, 집행 계속할 테니 비키세요. 잠깐만, 효력이 있네 없네를 당신이 무슨 수로 판단해. 법원 가서 따져야지. 덩치 큰 사내가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행관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했습니다. 법원에서 내린 집행명령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수갑찹니다. 좋은 말할 때 비키쇼. 사내들이 저희끼리 눈치만 보며 주춤거리는 사이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박 여사 품에는 서아가 덮던 낡은 이불이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꽉 안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 한복판에 냅다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여기서 절대로 못 나가. 내 새끼 이불 한 장도 못 가져가. 나를 밟고 가든가 내 배를 가르든가 마음대로 해. 이삿짐 일꾼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멈췄습니다. 집행관이 기가 찬 듯 한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현장 지원 바랍니다. 점유자가 몸으로 맡고 있어서 집행이 안 됩니다. 경찰차 좀 보내주세요. 그때 사내 중 한 명이 음흉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지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 여자 얼굴 잘 봐도 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아주 독한 년이라고 내가 인터넷에 싹 다 올릴 거야. 어디 얼굴 들고 사나 보자. 지수의 등 뒤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안 내립니까? 성준이 데리고 온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현관으로 쑥 들어오더니 사내의 손목을 콱 잡아 비틀었습니다. 사내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바위 같은 경호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얼굴 함부로 찍는 거 초상권 침해의 협박죄인 거 모르나? 당장 지워. 경호원이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압박하자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이 이 소란을 틈타 슬그머니 서아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때려 부수는 쿵쿵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창문이 열리고 물건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지수가 정신없이 복도로 달려가 서아의 방 문고리를 돌렸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강민석, 문 열어. 당신 미쳤어? 문 열라고. 안에서 민석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한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부숴줄게. 챙그랑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아끼던 책상 위 액자가 박살난 소리였습니다. 지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준이 다가와 지수의 어깨를 든든하게 짚어주며 확성기를 건넸습니다. 민석 씨, 잘 들어. 지금 당신이 부수는 거 다 재물손괴죄로 감옥 갈 일이야. 당장 문 열고 나와.
안에서는 대답 대신 또다시 창밖으로 무언가 던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지수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집행관에게 말했습니다. 열쇠 수리하시는 분 좀 불러주세요. 문 따야겠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박 여사가 집행관 팔을 짐승처럼 콱 물고 늘어진 것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빼려 했지만 박 여사는 이빨에 더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아, 이거 나요. 이 할머니가 미쳤나? 경찰관 2명이 뒤늦게 도착해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박 여사 양팔을 붙잡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고 싶으세요? 나를 잡아가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는데 법이 누구 편인지 한번 보자. 아이고, 억울해라. 박 여사가 경찰 손을 뿌리치며 발악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참다 못해 반짝이는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진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해보라고. 수갑 한번 채워봐.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쭉 뻗고 버티자 경찰이 지체 없이 박 여사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찰칵 채웠습니다. 박 여사가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민서가, 나 잡혀간다. 민서가, 이놈아, 엄마 좀 살려줘. 박 여사의 울음 섞인 비명이 복도를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열쇠 기사가 도착해 서아의 방문을 따자 방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책상은 뒤집혀 있고 유리 파편이 발 디딜 틈 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방 한가운데 서서 지수를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그 돈 다 갚아줘야 내가 나갈 거 아냐. 사채업자들 독촉 때문에 나 살 수가 없다고. 거실 쪽에서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강민석, 이 사기꾼 자식아. 보증금 줄 돈도 없으면서 우리를 속여. 너 오늘 죽고 나 죽자. 사채업자들이 민석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는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댕기를 쳤습니다. 경찰들이 다시 뛰어와 그들을 떼어놓느라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수는 그 난장판을 지나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조각을 피해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랍이 빠져나온 곳에 서아가 아끼던 색연필 세트와 그림 노트가 구겨진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무릎을 꿇고 색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에 서아가 붙여놓은 토끼 스티커가 반쯤 찢어져 있는 걸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수는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서아의 옷가지를 가방에 주워 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아의 3살적 사진을 발견하고는 유리 조각을 털어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이삿짐 인부들이 쏟하며 장롱을 하나씩 밖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경찰 감시 아래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텅 비어가는 거실을 보며 민석이 미친 사람처럼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짐짝까지 현관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지수가 서류에 사인을 마치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드디어 지수 혼자 텅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먼지 낀 빈자리를 보며 창문을 열어 젖히자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아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 지수씨, 큰일 났어요. 서아가 없어졌어요.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아가 왜 없어요? 아까 벌금 내고 풀려난 할머니라는 분이 아빠랑 같이 오셨길래 보내드렸는데 알고 보니 지수씨 몰래 데려간 거래요. 지수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바로 신고할게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러 납치 신고를 마친 뒤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만에 달려온 성준과 함께 지수는 서아의 스마트워치 위치를 추적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화면 속 파란 점이 도시 외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돌려보내. 당신 지금 유괴하고 있는 거야. 집한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서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수는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서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 경찰과 함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던 중 무전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동 약취 차량, 외곽도로에서 가드레일 추돌 사고 발생, 현장 출동 중.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서아가, 우리 서아가 타고 있어요. 지수는 정신없이 지구대를 뛰쳐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성준이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으로 질주했습니다. 도착한 도로변에는 앞부분이 찌그러진 민석의 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서 민석이 울다 지친 서아를 인질처럼 안은 채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밖으로 뛰어내려 서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지수가 정신없이 달려오는 것을 본 경찰관 한 명이 앞을 막아서며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금 위험하니까 여기서 멈추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조치 중입니다. 지수가 멈춰섰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거칠게 몰아쉬어졌습니다. 민석의 품에 안겨 울던 서아가 지수를 발견하고는 자지러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서아의 목소리가 허공을 찢는 듯 했습니다. 민석이 겁에 질린 눈으로 서아를 더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발짝만 더 오면 나 이해 데리고 어디로든 확 사라져버릴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민석의 등 뒤에 딱 붙어 서서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경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내 손녀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가로막고 난리야. 이 천벌을 받을 사람들아. 경찰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엄중하게 타일렀습니다. 강민석 씨, 당장 아이 내려놓으세요. 당신 지금 남의 귀한 자식 납치한 거나 다름없어. 아동 약취로 정식 신고 접수됐으니까 순순히 말 들으라고. 납치? 약취? 웃기지 마. 내 딸 내가 데려가는 게 무슨 납치야. 민석이 짐승처럼 이를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서아가 민석의 품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빠 무서워. 아빠 싫어. 내려줘. 엄마한테 갈래. 민석이 서아의 등을 손바닥으로 퍽 소리나게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수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지수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성준이 지수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며 경찰관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아이 엄마 동행인입니다. 지금 아이 엄마가 주의를 끌 테니까 그 사이에 뒤쪽에서 접근해서 아이부터 빼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잠시 눈짓을 주고받더니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복해 있던 형사 한 명이 사고로 찌그러진 차량 뒤편으로 몸을 낮추고 쥐죽은 듯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확 쳐들며 독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진짜 나랑 같이 죽고 싶어? 지수가 멈춰서서 두 손을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민석이 아닌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우리 서아 데리러 왔어. 걱정하지 마. 서아가 고개를 돌려 지수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뺨 위로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으앙. 나 엄마한테 갈래, 엄마. 민석의 시선이 서아에게 쏠린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차량 뒤편에 숨어있던 형사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민석의 팔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어 서아를 낚아챘습니다. 서아의 몸이 민석의 품에서 쏙 빠져나왔습니다. 민석이 허공을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딸 내놔. 형사가 서아를 꽉 안은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아가 형사의 어깨 너머로 엄마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형사가 서아를 지수에게 건네주자 지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서아를 두 팔로 으스러지게 안았습니다. 서아의 작은 손이 지수의 목을 필사적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서아의 작은 몸이 찬바람에 떨리는 나뭇잎처럼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서아야, 아이고 내 새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가 다 왔어. 지수가 서아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서아는 지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꺽꺽 흐느꼈습니다. 민석이 도망치려 발악했지만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낚아채 바닥에 쾅 눌러버렸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도로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 당신도 아동 약취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박 여사의 손목에도 가차없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할머니가 손녀 예뻐서 데려간 게 무슨 죄라고 나한테 수갑을 채워. 이 천하의 불효자식들아. 박 여사가 악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않고 박 여사를 순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민석이 순찰차에 올라타며 고개를 돌려 지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더러운 시선을 단 한 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자기 차 쪽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성준이 뒤따라오며 앞질러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수 씨, 뒤에서 서아 좀 꼭 안아줘. 내가 운전할 테니까 정신 좀 가다듬고. 지수가 뒷좌석에 서아를 안고 앉았습니다. 서아는 지수의 무릎 위에 강아지처럼 웅크린 채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울다 지쳐 새근새근 잠든 서아의 숨소리가 들려오자 지수는 서아의 차가운 이마에 자기 볼을 지그시 비볐습니다. 지수는 자기 카디건을 벗어 서아의 몸을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성준이 거울로 뒷좌석 상황을 한번 살피고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지옥 같았던 사고 현장을 뒤로하고 평온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틀 후 민석과 박 여사는 아이를 납치한 죄로 구속되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지수는 서아를 데리고 성준이 소개해준 아동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서아가 겁먹은 눈으로 지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왜 온 거야? 또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어? 아니야, 서아야. 여기는 서아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도깨비를 쫓아내주는 착한 선생님이 계신 곳이야. 엄마가 문 밖에서 꼭 기다릴게.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서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예쁜 서아구나.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그림 그리면서 놀까?
서아가 선생님 손에 들린 알록달록한 색연필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나 색연필 정말 좋아해요. 서아는 의자에 앉아 정성껏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수는 상담실 밖 소파에 앉아 서아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아가 그린 그림에는 커다란 집 한 채와 그 앞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큰 사람 옆에는 엄마, 작은 사람 옆에는 나라고 예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어디에도 아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아빠랑 할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생각보다 깊네요. 자꾸 무서운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데리고 올게요. 상담소를 나서자 서아가 지수의 손을 잡고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선생님 진짜 좋아. 다음에 우리 또 와요. 응? 그래, 우리 서아가 좋으면 엄마는 100번이라도 올 거야. 지수는 이혼 위자료와 아파트 판 돈을 합쳐 회사 근처의 보안이 아주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수는 서아 방부터 제일 먼저 꾸몄습니다. 새 책상을 사주고 새 색연필을 서랍에 넣어주고 벽에는 서아가 좋아하는 예쁜 토끼 그림도 걸어주었습니다. 서아가 방 안을 둘러보며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내 방이야? 우와, 너무 예쁘다. 지수가 침대 옆에 앉아 행복해하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준의 배려 덕분에 지수는 매일 아침 서아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수는 새로 맡은 프로젝트에서도 밤낮 없이 일하며 최고로 인정받는 팀장이 됐습니다. 연말에 보너스가 통장에 찍힌 날, 지수는 서아 이름으로 적금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5해 동안 민석의 도박빚 갚느라 내 자식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넣어주는 것도 벌벌 떨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편 유치장에서 풀려난 민석은 정가자라는 딱지 때문에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와 함께 역 근처 낡은 고시원에 방 한 칸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좁아터진 방에 이불 2채를 깔면 사람이 서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천장의 곰팡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그놈의 도박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 쥐구멍 같은 데서 살겠냐? 민석이 창틀에 기대어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아,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미칠 것 같으니까. 잔소리? 너 때문에 내가 늙음하게 수갑까지 찼어. 이 불효자식아.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이자 옆방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며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서아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건네받았습니다. 발신인도 없는 봉투 안에는 박 여사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한다. 할머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여다오. 지수는 편지를 읽자마자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싹 뒤져보니 박 여사가 병원에 간 건 고작 감기약 타러 간 게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법원으로 달려가 접근 금지 신청을 냈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가 또 우리 아이를 흔들려고 해요. 유치원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해주세요. 법적 절차를 마친 지수는 서아를 데리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서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나한테 편지 온 거 누구야? 할머니야? 지수가 서아를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아야. 그냥 물건 사라는 광고지였어. 우리 서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나 돈가스? 엄마가 튀겨주는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서아가 앞으로 뛰어가며 깡충깡충 춤을 췄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저 밝은 미소에 어둠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주말 오후 지수와 서아는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공놀이를 했습니다. 성준이 시원한 물병을 들고 다가와 서아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지수는 모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성준이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얼굴 위로 지는 해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고시원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가운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좁아터진 방 한쪽에서 박 여사가 벽을 보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서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요.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레스토랑이에요. 주소 보낼게요. 민석이 눈을 비비며 문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갔습니다. 민석이 자는 박 여사의 어깨를 세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지수한테 연락 왔어. 박 여사가 눈을 비비며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 지수가? 뭐라는데? 만나재. 서아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주겠대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박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지? 그 독종년도지 새끼 앞에서는 결국 꺾이게 돼 있어. 내가 죽을 병 걸렸다고 편지 보낸 보람이 있어. 엄마, 이번에 가서 잘만 하면 우리 다시 그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어. 지수 저거 지금 마음이 아주 약해진 거야. 민석이 낡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삐죽삐죽 자란 수염을 문질렀습니다. 나 면도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새 사람 된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토요일 저녁 민석과 박 여사가 잔뜩 멋을 내고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중고가게에서 산 남색 재킷을 걸쳤고 박 여사도 옷장 구석에 처박아뒀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예약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지수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받쳐 입은 지수의 얼굴은 호수처럼 담담했습니다. 민석이 의자를 빼며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네. 얼굴 좋아 보인다. 마음고생 많았지? 지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여사가 지수 맞은편에 엉덩이를 붙이며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여기 참 비싸 보이네. 근데 우리 서아는? 서아는 안 데려왔어? 서아는 잠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먼저라서요. 지수가 메뉴판을 민석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민석이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가격부터 확인하느라 눈동자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지수의 말에 민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팔꿈치로 민석을 쿡 찌르며 좋아라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수야. 역시 네가 마음을 돌렸구나.
그래야지, 음식이 나오는 동안 민석이 먼저 개과천선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도박? 그거 이제 쳐다도 안 봐. 나 이제 정말 새 사람 돼서 너랑 서아한테 잘하고 싶어. 지수가 샐러드를 한 입 먹으며 민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자 민석이 찔리는지 슬며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민석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서아를 봐서라도 다시 합쳐야지. 애비 없는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법이야. 안 그래? 지수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민석과 박 여사의 귀가 토끼 귀처럼 쫑긋해졌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 지분을 서아 이름으로 30% 정도 넘겨줄 생각이에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요. 민석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확 튀었습니다. 먹던 포크를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지분을? 진짜야? 서아 이름으로 30%나? 박 여사가 입을 쩍 벌렸다가 얼른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지수야, 그것만으론 좀 부족하지 않니? 지수가 무표정하게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신데요? 박 여사가 턱을 치켜들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노후 자금 말이다.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줘야 하고 또 서아가 크면 내가 옆에서 봐줘야 하니까 집안에 내 방 하나는 꼭 따로 만들어놔라. 지수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기세가 등등해져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서류로 딱딱 해놔라. 나중에 또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서아 좀 데려올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지수가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석이 박 여사에게 바짝 달라붙어 낄낄거렸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일단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저 여편네 돈은 다 우리 거나 다름없어. 박 여사가 민석의 손을 찰싹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서아, 저 계집애는 그냥 미끼로만 써라. 지수 전현이 제 새끼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 알지? 서아만 앞세우면 돈줄은 계속 터질 거다. 민석이 도박판에서 돈이라도 딴 듯 신나서 웃었습니다. 이번에 지분 서류 받으면 바로 그거 담보로 돈 땡겨서 한판 크게 벌려야지. 그 시각 방박 복도에서 서아가 지수의 무릎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서는 방금 전 아빠와 할머니가 나눈 추악한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지수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더러 믿기래. 나를 이용하는 거래. 서아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수가 서아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맞췄습니다. 서아야, 이게 진짜야. 아빠랑 할머니의 진짜 마음이야.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서아의 눈물을 닦아주자 서아는 작은 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사람들 우리 가족 아니야. 무서워. 지수는 서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아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과 박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짜 미소를 지으며 서아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박 여사가 징그러운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지수의 뒤로 쏙 숨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박 여사의 팔이 민망하게 허공에 멈췄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친권 포기 각서랑 접근 금지 합의서예요. 민석의 웃음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친권을 포기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민석이 발광하며 지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쾅 열리며 성준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호원이 민석의 손목을 꺾어 탁자 위로 눌러버렸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민석이 바닥을 기며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수가 벽에 있는 큰 화면을 켰습니다. 아까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영상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서아는 그냥 미끼로만 써. 들어가기만 하면 저 옆엔 내 돈은 다 우리 거야. 추악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 멈춰섰습니다. 박 여사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인연이 어디서 시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려. 지수가 박 여사를 서늘하게 쏘아봤습니다. 당신들이 판 함정에 당신들이 빠진 거예요. 끝까지 추하시네요. 지수가 내민 서류는 지분 증여 서류가 아니라 민석의 도박 기록과 카드 도용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지수가 경찰 신고 내역을 보여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찰 오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협박에 공갈 미수까지 싹 다 넘겼으니까.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수는 끌려나가는 민석과 박 여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에 볼 땐 법정이 아니라 감옥일 테니까. 민석이 끌려나가며 서아를 돌아봤지만 서아는 이미 아빠를 지워버린 듯 지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성준이 서아를 안아올리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아, 정말 용감했어. 최고야. 레스토랑을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수는 이제야 살 것 같아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기 별 좀 봐. 진짜 예쁘다. 서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지수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보석 같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드디어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일주일쯤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하면서 본부장 승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사팀에서 면담 일정을 잡겠다는 메일이 도착한 날 아침, 지수는 서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길에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지수 씨죠? 지난주 검진 결과가 좀 이상해서 연락드렸어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정밀 검사를 바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수의 손이 커피컵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수치가 높다니요?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나오세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며 고개를 한번 가볍게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허리를 곧게 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큰일은 아닌데 좀 걱정돼서요. 서아가 오늘 점심도 입에 안 대고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구석에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서아가요? 혼자서요? 네. 예전보다 부쩍 위축된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저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긴 건 아닌지 상담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깊게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책상 위에
양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하얗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이 잠시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퇴근 후 서아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서아가 가방을 메고 나오는 걸음이 느릿느릿했습니다. 평소에는 문을 열자마자 엄마 하고 뛰어나오던 아이였습니다. 지수가 무릎을 꿇고 서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아야, 우리 강아지.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그냥요. 서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지수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지수가 서아의 손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지수의 발이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낯익은 남자 셋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들, 전에 강제 집행날 나타났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키가 큰 사내가 지수를 발견하고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이지수 씨, 오랜만이네. 우리 강민석 씨 빚 문제로 좀 왔는데 이야기 좀 할까? 지수가 서아를 자기 뒤로 급히 감싸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석 씨 빚은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이미 이혼한 거 모르세요? 아이고, 이혼이고 뭐고 우리는 그딴 거 몰라. 한솥밥 먹던 사이면 같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남편은 빈털털인데 마누라는 승승장구하면 쓰나? 사내가 위협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서아가 지수의 다리 뒤에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수가 휴대폰을 높이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감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사내가 멈칫하더니 혀를 찢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 성질머리하고는.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가주지. 근데 우리가 매일 올 거거든? 서아 얼굴 매일 보니까 참 반갑네. 잘 생각해 두라고.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지수가 서아를 얼른 안아 올리고 아파트 안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지수의 목을 꽉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또 왔어.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서아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절대로 못 오게 할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서아를 아는 두 팔은 나뭇잎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출근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자기 차 앞에 박 여사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차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여기서 절대로 안 비켜. 내 손녀 안 보여주면 오늘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박 여사의 비명이 주차장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위층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었고 주차장 입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 앞에 서서 박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법원에서 오지 말라고 명령 내린 거 잊으셨어요? 여기 오시면 어머님만 더 힘들어져요. 당장 일어나세요. 명령? 그딴 종이 쪼가리가 다 뭐야. 할머니가 지 새끼 보겠다는데 누가 막아. 이 천하의 독종녀나 동네 사람들한테 내 정체를 싹 다 알려주마. 박 여사가 바닥을 팡팡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촬영하던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지수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박 여사를 억지로 데려갈 때까지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수는 그 긴 시간 동안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웅성거리고 어수선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가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후배가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기 사내 게시판 보셨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수가 사내 익명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본부장 후보 이지수 씨의 복잡한 가정사, 이대로 둬도 되나요?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다더라,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더라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스크롤을 내리다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턱 근육이 불끈거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다시 업무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를 데리고 오는 길에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걸 보고 지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서아, 무슨 고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서아가 한참을 꼼지락거리다가 모기만 한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아빠 도박꾼이라면서 손가락질했어.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 할머니 쫓아냈다고.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보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짐작이 가서 지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서아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입술만 달달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아를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성준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성준이 지수를 조용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지수 씨, 게시판 글 봤어. 이사회에서도 지금 그 문제로 말이 많아. 지수가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깎이는 것 같아서. 성준이 책상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왜 죄송해? 지수 씨 잘못 아니야. 내가 이사회에 똑똑히 말했어. 개인의 아픔을 승진에 엮는 건 야비한 짓이라고.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야지, 안 그래? 지수가 고개를 들어 성준을 보았습니다. 성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서아를 재우고 거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혼비백산해서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 옆 작은 유리창이 박살 나 있었고 바닥에는 커다란 돌멩이가 굴러다녔습니다. 지수가 도어폰 화면을 켰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쪽 카메라를 돌려보니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유리를 치우는데 서아가 방에서 인형을 안고 떨며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무서워. 아무것도 아니야, 서아야. 그냥 바람이 세게 불어서 화분이 떨어졌나 봐. 엄마 옆에 있을 테니까 어서 가서 자자. 서아를 보내고 지수는 거실벽에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금 5억만 주면 내가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 너랑 서아 인생 망치기 싫으면 잘 생각해. 지수는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동보호기관 조사관이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석이 지수를 아동방임으로 허위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수는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준비해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아의 유치원 기록, 상담 일지, 그리고 민석이 서아를 납치했던 판결문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전 남편이 돈을 뜯어내려고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조사관이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지수는 입술이 마르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어떡하니?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너의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지수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미안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떠 지수를 보며 가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울지 마라. 내 잘못 아니야. 병원을 나서는 지수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지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석과 사채업자들의 협박 문자를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민석, 사채업자, 박여사, 너희들 오늘로 끝이야.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지수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사흘 동안 퇴근 후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고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서아가 잠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수는 민석의 통화 기록, 사채업자들의 문자 내역, 박 여사의 접근 금지 위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날 밤 지수는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님, 이지수입니다. 부탁드린 건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수 씨. 아주 가관이더군요. 강민석 씨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지, 그 사채업자 놈들이랑 어디서 수작 부리는지 싹 다 찍어놨습니다. 사진이랑 영상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식탁 위에 놓인 메모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줄로 적힌 이름들 옆에 각각 화살표와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펜을 들어 메모장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순서 사채업자 먼저, 민석 다음, 박여사 마지막.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채업자 중 키가 큰 사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쇳소리 섞인 거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 이지수 씨, 웬일이야? 이제 좀 돈 보따리 풀 결심이 섰나?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합의하죠. 나도 더는 시달리기 싫으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탐욕스럽게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지. 그래서 얼마까지 준비할 건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민석 씨가 저한테 5억 달라고 협박 문자 보낸 거 당신들도 알고 있죠? 근데 조심하세요. 민석 씨가 사실은 숨겨둔 돈이 꽤 있어요. 그 돈 챙겨서 조만간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사내가 뭐 도망? 이라며 숨을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네. 여권도 몰래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은신처 주소 알려줄 테니 당신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요. 가서 가방부터 뒤져보는 게 좋을 겁니다. 지수가 탐정에게서 받은 민석의 고시원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내가 주소를 받아 적으며 씩씩거리는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우리 돈을 떼먹고 튀려고 해? 내 당장 가서 확인해보지. 만약 이게 사실이면 그 자식은 오늘로 제삿날인 줄 알라고. 확인하고 나서 다시 연락주세요. 합의는 그때 하죠. 전화를 끊고 지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밤 9시 탐정에게서 긴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사채업자 놈들 셋이서 강민석 고시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복도에서 문 부수고 들어가는 거 다 찍고 있어요. 다치는 사람은 없나요? 서아 아빠였던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니까요. 아유, 좀 두들겨 맞고 있긴 한데 죽진 않겠네요. 지금 사채업자들이 침대 밑에서 가방 하나 찾아냈어요. 어이쿠, 현금이 꽉 찼네. 강민석 저놈 진짜 비상금 숨겨놨었나 봅니다. 영상 확보되고 있죠? 한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아주 영화 한 편 찍고 있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끊고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거주지 무단 침입의 폭행, 공갈 협박 현장을 신고합니다. 주소는 신고를 마치고 지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14분이었습니다. 30분 후 탐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사채업자 3인방에 강민석까지 싹 다 잡아갔습니다. 강민석은 아동 약취의 공갈 협박, 사채업자들은 특수폭행의 협박 혐의로 엮이겠네요. 영상 원본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수는 노트북을 열어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보낸 영상 속에는 민석이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과 사채업자들이 돈 가방을 흔들며 지수를 협박하라고 시키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영상을 USB에 백업하고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협박한 건 전부 강민석 씨와 공모한 결과입니다. 이 영상에 그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절대로 선처하지 마세요. 형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유, 아주 치밀하게들 움직였네요. 걱정 마십시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수가 경찰서를 나서며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강민석 체포됐습니다. 이 기회에 밀린 양육비 싹 다 압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아, 성이랑 본 바꾸는 신청도 당장 넣어주시고요. 그 인간 흔적, 우리 서아 인생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그 주 금요일 아동보호기관에서 드디어 무혐의 통보가 왔습니다. 지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6개월간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준이 지수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빳빳한 인사 발령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 씨, 축하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어. 프로젝트 성과도 성과지만 이 역경을 이겨낸 리더십을 다들 높이 샀어. 이제 이지수 본부장이네. 지수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본부장 이지수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들어 성준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 지수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정말 장하다, 지수 씨. 민석은 결국 여러 죄목이 합쳐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민석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며 민석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청석을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차가운 빈 의자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시각 서아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 또한 스토킹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사회봉사와 함께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 여사는 내 팔자야 라고 통곡하며 비틀거렸지만 지나가는 누구도 그녀의 팔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법무사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지수 씨, 서아 성본 변경 완료됐습니다. 이제 서아는 아빠 성이 아니라 지수 씨 성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강민석 계좌에서 압류한 돈도 다 입금됐습니다. 지수는 서아의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란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것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수와 서아가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사채업자가 깨뜨렸던 창문에는 반짝이는 새 유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유리창이 거울 같아. 내 얼굴이 보여. 응, 서아야. 이제 깨끗해졌지? 우리 이제 예쁜 꽃도 키워볼까? 거실 창가에는 지수가 미리 사둔 보라색 라벤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꽃 향기를 맡으며 아, 좋다 라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서아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이 마련해준 승진 축하 자리에서 지수는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주는 서아를 등에 업은 채 지수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자, 우리 이지수 본부장의 찬란한 앞날을 위해서 건배. 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성준의 등에서 잠든 서아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테니스 또 쳐요. 지수가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치고 모레도 치자. 우리 딸. 병원에서 태어난 아버지도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본부장이 됐다니 애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장하다, 내 새끼. 지수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제잘제잘 재롱을 피웠고 그 모습을 백미러로 보며 지수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핸들을 가볍게 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 어두운 차 안이었지만 지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자리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얀 담장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정원 한쪽에 서아가 직접 골라 심은 라벤더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 새로 단 반짝이는 명패에는 이지수, 이서아라고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대문을 활짝 열고 정원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이것 봐. 라벤더 꽃이 피었어. 진짜 예쁘다. 지수가 정원으로 들어서며 라벤더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보라색 꽃이 줄기 끝에 포도송이처럼 작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코를 가까이 대자 은은하고 향긋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정말 예쁘게 피었네. 우리 서아가 정성껏 물을 주더니 꽃이 보답을 하나 봐. 서아가 옆에 나란히 앉아 꽃잎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리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딴 데 가지 말고 평생 오래오래 살자. 응? 그래, 그러자. 이제 여기가 우리 서아랑 엄마의 진짜 집이야. 지수가 서아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다정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 위로 비스듬하게 내려앉아 두 사람의 어깨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지수가 운영을 시작한 싱글맘 자립지원센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 도심의 번듯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지수가 입구에 걸린 현판을 벅찬 마음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나로서기. 남색 글씨로 새겨진 센터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성준이 옆에서 그 현판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씨, 이름 정말 기막히게 잘 지었네. 나로서기라니 딱 지수씨 이야기잖아. 지수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아가 골라준 이름이에요. 엄마가 이제 다시 씩씩하게 일어선 거니까 이 이름이 제일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준이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웃었습니다. 센터에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막막해하는 여성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직접 상담실에 앉아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 상담실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도박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갔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당장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세상에 저 혼자인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지수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그 여성 앞으로 밀어주며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도 똑같았어요. 제 전남편도 도박빚을 저한테 떠넘기고 저랑 딸아이를 버리려고 했었거든요. 여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정말요? 본부장님처럼 멋진 분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그럼요. 저도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고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수가 서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여성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여기 법률 지원 신청서랑 긴급 지원 안내서예요. 우리 하나씩 천천히 같이 해봐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아까와 달리 입가에는 희망 섞인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잡지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아가 학교에서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우리 엄마 사진이 잡지 표지에 나왔어. 친구들이 우리 엄마 연예인보다 더 멋있대. 나 너무 기분 좋아. 서아가 가방을 현관에 팽개치고 지수에게 달려와 폭 안겼습니다. 지수가 서아를 안아올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그렇게 좋아? 엄마가 그렇게 멋있어 보여? 응.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어. 엄마 최고. 서아가 지수의 볼에 쪽 소리나게 뽀뽀를 했습니다. 서아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할 만큼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선거 연설날 강당 무대 위에 선 서아가 마이크를 잡고 전교생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엄마가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강당 맨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의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성준이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아가 정교회장에 당선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지수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투명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문,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강제 집행 날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먼지 자국만 남았던 집 사진, 부서진 액자 옆에서 울던 서아. 지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이지수. 정말 잘 견뎠어. 지수는 그 사진들을 다시 파일에 넣어 책장 가장 높은 곳에 꽂아두었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와 서아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길가 벤치에서 폐지를 묶고 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초라하고 마른 노인, 바로 박 여사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는 듬성듬성했고 기세등등하던 등은 구부정하게 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무거운 폐지 더미를 끌고 일어서려다 지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가 놀라 입을 떡 벌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지수는 박 여사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런 감정 없는 눈길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아의 손을 잡고 산책로를 따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지수의 손을 흔들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뭐 먹을까? 우리 서아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뭐 먹고 싶어? 나 떡볶이랑 튀김. 엄마랑 같이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좋아. 우리 공주님 마음대로 해.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석은 갈 곳이 없어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 배급받은 도시락을 먹던 민석이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신문을 주워들었습니다. 신문 한복판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업계 최연소 본부장 이지수,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을 본 민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민석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차마 버리지 못하고 다시 잘 펴서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쉼터로 돌아가는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몸이 아파 아들 민석을 찾아갔지만 민석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박 여사가 아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울었지만 민석은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텅 빈 거리에서 박 여사의 허망한 손만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어느 저녁 성준이 지수의 집 정원에서 서아와 신나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공을 너무 세게 던지는 바람에 성준이 공을 잡으려다 화분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서아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아하, 삼촌, 운동신경이 왜 그래요? 그렇게 못 받아서 어떡해. 아이고, 우리 서아가 국가대표급으로 공을 던지니까 그렇지. 삼촌 허리 나갈 뻔했다. 성준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껄껄 웃었습니다. 현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던 지수가 다가와 성준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에구, 옷 다 버렸네. 조심 좀 하지.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성준이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준이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나 사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때 서아가 눈치 빠르게 공을 들고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삼촌, 나 다 알아요. 삼촌이 엄마한테 중요한 이야기 하려는 거 맞죠? 나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두 분이서 실컷 이야기하세요. 서아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더니 집 안으로 쏙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성준이 지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수 씨,
나 이제 서아 삼촌 말고 서아 아빠 그리고 지수 씨 남편으로 불리고 싶어. 우리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될까? 지수가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아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허락받았어. 서아가 그러더라. 삼촌, 우리 엄마 좀 제발 빨리 데려가라고. 지수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준이 지수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남은 인생, 내가 당신이랑 서아의 튼튼한 집이 되어줄게. 지수는 대답 대신 성준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정원 가득 피어난 라벤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두 사람 사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2층 창문이 활짝 열리더니 서아가 얼굴을 쏙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성준 삼촌, 이제 우리 정말 진짜로 행복한 거지? 사랑해. 지수가 고개를 들어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지붕 너머로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담장의 명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지수, 이서아. 지수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지수의 등 뒤로 서아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집이 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도 있고 작은 단칸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집이란 건 평수나 가격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 발로 서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이름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곳. 그곳이 비로소 내 집입니다. 지수는 5년 동안 자기 집에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지수가 마침내 현관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내가 집주인이니까요. 라고.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삼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먹먹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드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수처럼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